등기 안 잡으면요, 합격을 빨리 못 하시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등기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가 많이 남았는데요. 핵심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예상으로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시간은 초과될 것 같고요. 10분, 20분 정도 초과해서라도 제가 다 마무리하고 그 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짧게 끊어서라도 논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실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게 다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나오거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좀 엑기스로 해주시고 좀 너무 저하고 처음 뵙는 분이 많아가지고 좀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단계였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강의를 들으신 분을 전제로 해서 짤막하게 끊겠습니다. 자, 유효 무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효 등기를 5개를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무효 등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 자, 관할, 사건, 계약, 허가, 멸실 이 5단어 기억해 두세요. 관할, 사건, 계약, 허가, 멸실. 이게 무슨 의미냐? 관할을 안 지킨 등기, 사건이 등기가 것이 아닌 경우, 계약서가 위조돼서 가짜예요. 그다음에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았대요. 그리고 멸실이 나올 때에 등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다 무효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색깔을 입히는 거는 다 문제가 있는 등기예요. 순백색, 하얀 게 아니라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색깔 있는 거는 다 문제가 있는 등기예요. 하지만 등기를 쓸 수 있느냐? 금지되고 하면 안 되는 등기인데 등기도 못 쓴다, 빨간색. 등기는 써도 된다, 노란색. 자, 우리들이 매매하고 등기하는 매수인의 등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백색 등기라고 표현하고 그거는 물을 게 없어요. 유효라는 거에 대해서 물을 게 없죠. 문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색깔이 있는 등기고 둘 다 하면 안 되는데 등기는 써도 된다, 등기도 못 쓴다. 그 의미를 자꾸 묻는 거예요. 등기에서 유효, 무효, 이 유효를 흰색으로 해도 되는 등기로 오해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실무에서요 큰 손해배상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의미를 찾으세요. 그럼 요 5가지를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할, 사건, 계약, 허가, 멸실 이게 키워드예요. 관할, 사건, 계약, 허가, 멸실. 왠지 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관할 사건의 계약인데 허가를 멸실했다. 이게 빨간색 무효. 이 무효등기 5개라 그래서 제가 5대 무효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효등기가 5개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법무사 시험과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게 5가지 정도밖에 없으니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하고 5개 아시면 되고 여기 없는 것들은 다 노란색으로 보내면 돼요. 금지되지만 등기가 돼 있을 때 등기 써도 되는 것,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무효등기 빨간색 골라라 그러시니까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거든요. 뭐가 보이세요? 허가 보이잖아요. 정답. 그럼 이건 무슨 등기일까요?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순백색의 하얀색 우리들의 등기는 시험에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아셔야 돼. 등기 유효 무효 나오는 순간 노란색이니 빨간색이니 누가 옆에서 들으면 색깔 공부하는 줄 알겠어요? 의미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노란색 어떤 의미로 썼을까? 안 되지만 하면 안 되고 금지되지만요. 등기 써도 됩니다. 유효라 했지만 빛이 바랬죠. 제대로 된 등기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노란색을 표현했죠. 노란색 빛 바랜 유효라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관할을 위반했다, 실체관계 부합한다. 이게 여러분 함정이거든요. 실체관계 부합을 함정인데 속지 마시고요. 자, 관할을 보는 순간 여기죠. 관할을 안 지키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 안 따져요. 그냥 무효로 평가합니다. 관할을 지키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셔야죠. 그리고 위조 나왔는데 여기 위조가 나오거든요. 계약서 위조와 인감지부에서 위조한 거는 사안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은 위조라는 단어만 보거든요. 뭐가 위조된지를 못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에요. 요거 위에 거. 근데 계약서를 위조해요. 그럼 이거 가짜 계약서죠. 가짜 계약서인데 등기가 됐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짜 계약인데 등기 인정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라고요. 등기도 못 쓴다고. 근데 이건 위조지만 인감증명서 위조잖아요. 그럼 계약서는 진짜라고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에요. 판사가 뭐라 했을까요?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인 인감증명 위조됐으면 그 인감증명 공문서니까요. 공문서 위조죄하고 동행사죄로 처벌하면 되고 인감증명 위조한 거는 처벌하면 되지만 이들의 매매는 진짜잖아요. 등기 써도 된다 했다고요. 유효 등기.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요거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체관계 부합이 보이지 관할 위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이니까 유효 그러고 1번을 체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다. 1번 출제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위조한 인감증명이잖아요. 계약서는 진짜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감증명 보이지도 않아요. 위조만 보여요. 위조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체관계 부합한다고 유효. 위조 나쁜 놈 무효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글자에 다 쏘가버리잖아요. 자, 유효 등기 물었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해볼게요. 위조한 계약서에 의한 등기라면 그거는 빨강색이죠. 이거죠. 계약 없었던 거 이거라고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회차로 왔고요. 자, 이게 생기초인데 1번과 2번 문제는 생기초인데요. 우리 중개사 시험 초창기에 내다가 한동안 안 냈습니다. 너무 생기초인데 하면서 안 되다가 최근에 또 내기 시작했습니다. 생기초도 없던데 하면서 또 냈습니다. 이게. 그 요걸 해석하는 게 문제인데요. 절차법상 나오면 일단 여러분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를 뭐로 바꾸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냐 하면요. 절차법인 등기법에서는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등기부상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런 말을. 다시 절차법상 하는 순간 등기부상으로 바꾸세요. 이게 문제 풀이하는 키예요. 등기 의무자가 나오죠. 그러면 분리라고 적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등기부 형식에서 분리해지는 자가 등기 의무자거든요. 등기 의무자 똑같은 거네. 똑같은 문제네요. 조금 분리가 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를 골라라 이런 말을 등기부에서 누가 분리해지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틀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1번은 저당권을 지우러 가요.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거든요. 저당권 지우면 소유자가 좋아지죠. 얘는 유리해져요. 유리. 분리해지는 자가 아니네요. 저당권을 지울 때 저당권자는 분리하죠. 자기 저당권 지우러 가잖아요. 그럼 얘가 분리해지는 거죠. 등기부에서 분리하잖아요. 안 어렵죠? 나는 조금 어려운데 연습 좀 하시면 돼요. 등기부에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자, 저당권을 올려요. 소유자는요. 유리하죠. 저당권 올릴 때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는 불리해지죠. 의무자. 근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자는요. 저당권 올리러 갈 때 저당권자는 유리. 얘는 분리. 소유자 분리하죠. 저당권 올릴 때 소유자는 분리. 그러니까 분리한 자를 골라라 1번. 그럼 여기서 2번 지문만 잠깐 비교해 볼게요. 2번 지문만. 저당권을 지울 때는 저당권자가 불리하죠. 저당권 올릴 때는 저당권자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만 보세요. 저당권자가 지울 때는 분리, 올릴 때는 유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묻는 거냐면 이걸 출제하는 이유는요. 저당권자가 항상 의무자로서 또는 항상 권리자로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등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가를 묻는 거예요. 올릴 때는 저당권자가 유리, 지울 때는 저당권자가 분리. 그거 묻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에 해당하는 거로 공동신청 묻고 있죠. 공동신청, 단독신청도 잘 나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공동신청이 원칙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의 대부분은 공동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이라는 말이 두 명이 아니라 등기 넘기는 의무자 측, 등기받는 권리자 측, 쌍방이 참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등기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하면 부실 등기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등기를 위해서 등기 넘기는 쪽도 참여, 등기 받는 쪽도 참여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공동이 두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명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측이 참여한다. 쌍방이 참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단독은요. 한 명이 아니라 어느 일방이 참여한다 이 뜻이에요. 어느 일방만 참여해도 부실등기 아니게 확실할 때는 단독을 허용하거든요.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단독 신청이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등기법 23조 2항부터 8항까지. 그리고 저 뒷조문에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보, 상, 신, 표시, 판, 법인 합병 이 단독 신청이에요. 등기법 23조 2항부터 8항까지 제가 정리한 거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촉, 수라고 외워두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거 보존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 표시등기는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 그리고 요거 판결등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법인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는 뜻인데 노란색과 흰색의 차이는 뭐냐면 노란색은 원래 단독밖에 없는 거고 흰색은 단독이 원칙인데 공동을 하는 예외가 인정이 돼요. 그리고 구조가 다르니까 더하기 촉수하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감각으로 이거 단독일까 공동일까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단독 신청을 묻든 공동 신청을 묻든 이거를 외우고 대응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난이도 중에 상 정도 돼요. 중에 상 정도 돼요. 보상신, 표시판, 법인합병, 단독 신청, 더하기 촉수 이게 쭉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감각으로 풀다가 다들 오답을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 신청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 상 여기 보셨죠? 여기 상 단독이죠. 이게 정답이겠지. 자, 유증등기는 이 안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공동이죠, 뭐.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공부를 이제 상속등기도 따로 공부하고 유증등기 따로 공부하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보시면 제일 좀 선명하고 오래 갈 텐데 지금 그럴 시간 없으니까 유증등기의 논점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게 5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 5가지 숙달하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생략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단독 신청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봐라. 그럼 이 중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라는 거죠. 뭐가 보이세요? 표시 보이잖아요. 표시 동그라미 표시돼. 모든 표시 등기는 단독입니다. 그래서 1번. 그래봐야 2개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 그리고 하나 더. 칠판 잠깐 보세요. 이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아까 저하고 그래서 이게 오래 기억이 나시라고 일부러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없는 시간을 내서. 등기명의는 소유자로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모든 권리자를 총칭하는 거고 이 표시라는 거는 성주주다.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 주소 그걸 고치는 등기는 그게 어떤 권리든 간에 순위가 떨어지면 안 된다. 권리를 손댄 게 아니잖아요. 권리자의 정보를 고친 거지. 그래서 언제나 100% 부기등기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속죠. 그리고 말소등기는요. 무슨 권리 말소인지 따지지 않고요. 항상 주등기 번호가 들어가야 된다. 왜 권리 하나를 다 지우는지 이유를 적어주는데 그 적어주는 게 한 칸을 빌어서 적어줘야 되니까 주등기다. 그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죠.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묻죠. 이 문제는 굉장히 빈출된 겁니다. 법을 바꿔서 이제 출제한 건데요. 자, 등기 신청할 때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물으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공동신청일 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경우 하고요. 두 번째, 공동신청인데 등기 의무자 측이 제공해요. 권리자 측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은 제공하지 않는데 단독인데도 유일하게 제공하는 예외가 하나 생깁니다. 1991년도 개정으로. 그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은 단독 소송이니까 판결 등기 단독이잖아요. 단독인데도 권리증을 이 의무자의 권리증을 쓰도록 개정한 1991년도부터 유일한 예외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왔느냐 그러면 법무사 시험과 중개사 시험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니까
거의 문제군이 형성되실 정도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아셔야 됩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하는 순간 신청할 때 권리증 쓴다고 개정한 거 그거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상속은 단독 신청을 아까 외웠죠. 보상실할 때 상. 그럼 이게 공동이죠. 공동일 때 의무자 측이 제공한다. 제공하는 경우 물었죠. 그 공동 신청의 예로서 유증등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섯시 한 20분, 25분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에 제가 한번 끊을게요. 한 50분 정도 돼서. 자,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일단 줄을 그어보시고요. 신청의 요 말을 가로 넣어도 돼요. 자, 등기 당사자 능력 이 표현으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7번 문제에 있는 등기 신청 적격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둘 다 뭐를 뜻하는 거냐 하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묻는 거예요. 누가 등기부의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묻는 건데 자,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등기 명의인으로 될 수 있는 자가 그 자격, 능력, 적격이 뭐냐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등기 명의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인간이거나 단체면 돼요. 단체는 법인이든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한 안일비자 써서 비법인이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단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명의로 단체 명의로 올릴 수 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6개 가지고 내요. 이건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이건 단체로 볼 수 없다는 거, 전부 인간으로도 볼 수 없다, 단체로도 안 되기 때문에 명의이 될 수 없다, 안 된다는 거, 이 안 돼요에 해당하는 거 6개. 첫째, 이건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거를 우리 법원에서는요, 태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태아는 판례인 정지적 건설에 의하면 아직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명으로 등기 못한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민법상 조합. 자, 이거 민법상 조합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근데 민법상 이 글자가 안 보이고 조합만 보이시는 분은 뉴스에서 듣는 단체를 생각하신다고요. 단체 아니고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조합은 동업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이 어떻게 권리자로 올라가겠습니까? 계약은 인간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죠. 계약은 계약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 잘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학교요. 학교는 시설일 뿐이라고 합니다. 헌법상의 표현으로는 뭐 영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영조물은 어렵고요. 쉽게 얘기하면 시설이다. 학교는 인간이거나 단체가 아니라 시설이다. 그 다음에 읍, 면, 동, 리. 동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보충하고 일단은요. 읍면 동리는 단체입니까? 단체가 아닙니까? 비교, 특, 광, 도, 시, 군. 군은 단체인가요? 이거는 광역지방자치 단체. 이거는 기초지방자치 단체. 전부 단체죠. 단체 명의로 등기됩니다. 소유자 서울특별시, 소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거 다 됩니다. 근데 읍면동리는 하위 행정 조직에 불과하지 단체성이 없다. 이따가 문제를 하나 보실 겁니다. 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그래서 출제한 게 있었거든요. 법무사 시험에. 읍면동리 안 됩니다. 동리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는데 나중에 보충해 드린다 그랬고 그다음에 등록된 사찰이 등록된 연불사 그래서 단체성이 있다. 명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근데 그 거꾸로 얘기하면 등록 안 된 사찰은 안 됩니다. 전통사찰의 보존이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단체성이 없다. 안 된 사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5가지는 우리 시험에 반복 출제가 됐는데요. 요거 하나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본부, 지부, 지회. 근데 요거 뭐 하나인데 뺄 필요는 없어요. 그래봐야 6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재향 군인의 서울 지부 본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법원에서 독립한 단체성이 없다 해서 단체성을 부정했죠. 그래서 전부 밑에 거는 단체성이 없는 거고 이거는 인간으로 법원에서 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인간도 아니고 단체도 아닌 이런 것들은 명인이 될 수가 없고 권리자로 못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아주 심플하게 푸셔야 되거든요. 태, 교, 학교, 읍,
업등본 안 돼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태조학교 업등본 안 돼요. 태조학교 업등본 안 돼요. 그 좀 잘 외우시라고 힌트를 드리자면 학교 이름이 태조라고 해볼게요. 태조학교가 있는 읍에서 무슨 일인지 등본 발급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도 동원하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명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 6가지 암기한 걸로 깔끔하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모사 시험에 출제된 걸 하나 소개해 볼게요.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17세 고등학생 갑 명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보고 하셨죠? 17세면은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명인이 될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인간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연인. 그러니까 목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명정자 또는 만취자 그러죠. 정신병자. 그리고 의사 능력이 없는 뭐 유아라든가 뭐 이런 애들 명인이 될 수 있나요? 네. 그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따지다가 고민하면서 틀리라고 일부러 내고 하거든요. 일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목수만 붙어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고 권리 능력이 있으면 등기부에 다 올릴 수 있다는 게 기본 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면요. 살아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쌍생아, 기영아, 미수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몇 살인지 따지지도 않고요. 능력의 유무를 따지지도 않아요. 목수만 붙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쉬워지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없는 거 골라래요. 없는 거. 명언으로 될 수 없는 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면 요거 내는 거예요. 태아. 그래서 태아는 판례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 인간 아니니까 태명으로 올릴 수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나니까 기뻐가지고 손자 명의로 땅의 명의를 좀 돌려놔야지 해놓고 소유자 태명이 똘똘이에요. 그래서 소유자 똘똘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태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다음에 적격이 없는 거 물었죠. 조. 이거 왜 안 되는데요? 단체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뭐예요 저거? 계약이라고요. 동업하는 계약. 자, 8번에 보세요. 8번은 법무사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거 골라라 그랬죠. 서울특별시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도 됩니다만 동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읍면동리 안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판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충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해당하는 것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두 개가 있어요. 신청 정보는 신청서, 첨부 정보는 첨부 서류.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공하잖아요. 신청 정보에 해당하는 거 골라볼까요? 그러면 이거 대장 등본이에요. 대장 등본은 첨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첨부 정보고 이게 신청서 갑지에 첫 번째 장 갑지, 두 번째 장 을지라 그러거든요. 신청서 갑지에다가 등기 목적을 적어줍니다. 이 등기 목적이 뭘까요? 등기소에 등기하러 온 목적이 뭐니? 이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매도인 매매 같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 하러 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왔잖아요. 여러분이 등기부에 보이는 등기의 타이틀, 제목이 등기 목적이에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뭐 지상권 이전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신청서에 적어줘야죠. 무슨 등기하러 왔는지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서에 적는다. 이 신청서가 신청서에 적는 거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시 임의적 정보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임의적 나왔는데요. 임의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5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5개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존속기간, 변제기, 약정, 이자, 지료해서 이걸 두 문제 따서 존, 변약, 이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요거 일반론으로 공부하셨어요. 근데 요 밑에 문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저당은 이자가 임의적인 게 맞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자, 2번은 건저당이죠. 건저당권. 건저당권 또 이 건자가 뭐예요? 뿌리 건자예요. 뿌리 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이 필요해서 가서 담보 제공하는 걸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거 일회성이죠.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 소멸이에요. 그런데 건저당은 뿌리를 두고 거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은행에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계속 거래하죠. 근데 그냥 저당을 설정하면 돈을 갚는 순간 말소 등기해야 되고 등기 비용이 들어가요.
올릴 때 비용 들어가고 말소 등기할 때 비용 들어가고 그거를 자꾸 반복한다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죠. 뿌리를 두고 근자 붙여서 저당 설정하고 계속 거래하다가 결산기에 한 번만 결제하자. 그게 근저당입니다. 그러면 그냥 저당일 때는 이자가 이게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다. 이게 임의적이라는 뜻이에요. 적으면 이자 부분 대항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해서 등기부에 적혀 있으니까 안 적혀 있으면 대항력이 없을 뿐이지 저당권 성립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임의적이라니까요. 근데 근저당에서는 이자가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고액만 빌릴 수 있는 상한만 정해두고 계속 증감 변동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한 번만 결제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자를 적을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근저당일 때는요. 이거는 그냥 채권액이거든요. 채권액 그다음에 이자가 따로 적힐 수도 있고 안 적힐 수도 있는데 여기는 채권의 최고액이 적혀요. 최고액이. 근데 이 채권 최고액은요. 채권자, 채무자 간에 돈 관련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액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자를 따로 적을 일이 없지. 이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자를 적을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최고액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10번 문제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저당인지 근저당인지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당은 이자가 임의적. 적어도 그만이고 안 적어도 그만이에요. 적으면 대항력이 생겨서 그 부분 힘이 생기는 거고 안 적으면 힘이 안 생기는 거지. 저당권 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근저당은 상한만 정해두고 예를 1억 빌렸어요. 그럼 보통은 120%가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1억 2천으로 적어두고 1억 2천까지는 증감 변동하는 거를 다 담보하고 있다가 결산기에 한 번만 결제하자 이 말이죠. 비용 안 들이잖아요. 등기 지웠다 올렸다 지웠다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 상한액의 최고가 맥시멈을 뜻해요. 맥시멈. 돈 달라는 최고가 아니라 맥시멈. 맥시멈을 적어두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게. 위약금, 변제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변제기는 뭐 근자가 떨어져야 이제 변제를 원하기 때문에 변제기도 들어가지 않고요.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이자는 포함되어 있어서 적을 일이 없는데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걸 골라라가 1번이죠. 그럼 2번은 뭐라 하면 돼요? 등기사항이 아니다.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저당에서 이자는 적을 수 있어요. 근저당에서 이자는 적을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등기사항이 아니죠. 적을 일이 아예 안 생기니까. 자,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있는데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을 일이 절대로 안 생기죠. 그거 우리 시험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4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요. 29조 2호 그러면요. 그냥 쭉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기까지 진도는 안 나갔어요. 강의에서도. 근데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릴 거예요. 각하사유가 29조에 있는데 2호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는요. 굉장히 난이도도 있지만 출제가 자주 되거든요. 근데 2호 각하에 예들을 알아두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 될 겁니다. 예. 자, 일단 등기 능력 없는, 제가 압축을 좀 해드릴게요. 등기 능력 없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럼 세 가지, 두 가지에서 총 9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또 세분화 되는데 일단 뭐 너무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의 분리,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집합금을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금지되는 권리가 있죠. 이거 어느 법에서 금지돼요? 민법에 농경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근데 민법 이전에 이미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농지의 전세권제도 금지. 이거 소작농 금지하는 거고요. 경자 유전의 원칙을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농민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도 농지에 대한 전세는 금지, 그 헌법을 벗어날 수 없는 민법에서도 금지, 헌법과 민법의 틀에서 규율되는 등기법에서도 금지, 세 군데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농지 전세권은 안 되지만 다른 거는 다 가능합니다.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농지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권리는 뭘까요? 소유권요. 경자, 유전. 소유권 가지고. 그 다음에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분리. 일부 지분 보존 등기. 이거 오늘 공부한 것 같아요. 보존 등기는요, 상속 등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딱 두 개다. 권리자 여러 명 있을 때 지분만 할 수 없다 그랬죠. 언제나 전원 명의로 1이 되는 등기만 수리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 보존 등기 들어오면 등기 사건 아니라고 2호로 각하해 버린다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일부 지분 상속 등기요. 그다음에 촉탁 등기를 신청을 해와요. 법원에 촉탁서가 들어와야지 실행해 주는 등기인데 채권자가 급하다고 그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러 온 거예요. 등기소에. 그럼 등기소에서 뭐라 하느냐면 등기소 바로 오실 게 아니라 법원 가서 절차 밟으셔야 되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서 보내줘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서 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차 위반입니다. 2호 각하. 촉탁서 날아와 해주는 등기인데 법원에 당사자가 신청해 왔어요. 수리해 줄 수가 없어요. 2호 각하. 그 다음에 다시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는 등기부 개설하는 건데 이미 하나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신청해 왔어요.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러면 등기부 두 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 사건 아니라고 2호로 각합니다. 자,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거를 일단 숙달하는 게 시험에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건드린 거예요. 그럼 다시 볼게요. 사건의 등기소에 관할 내린다. 이거 1호거든요. 1호 각하사유. 관할 위반이요. 그 다음에 사건의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2호잖아요. 정답이 2번입니다. 이 사건의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2호고 2호의 예들을 봐드렸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다. 이 10호에 보면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등기할 수 없으면 명백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많아요. 아까 뭐를 공부했어요? 지분의 용익 없다 그랬죠. 이거 지분의 용익권 등기. 그래서 공유지분의 전세권 설정 신청하면 2호 각한다 그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 많습니다. 뭐 어쨌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2호로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버려요. 농지 전세권은 2호 각하 맞죠? 근데 농지 지상권은요. 수리됩니다. 각하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리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많이 강의를 했던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험에 이게 둘 다 나왔거든요. 농지 전세권, 농지 지상권 둘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농지 지상권이 나왔을 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착시 현상이 생기나 봐요. 지상권 물었는데 전세권으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출판사에서. 출판사의 그 강사가 착각할 정도로 헷갈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농지 나오면 전세권은 금지되지만 지상권은 가능하다. 이게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2호 각하되는 경우는 해당하는 건 뭐였죠? 1번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저당권 비담보 채권 분리 양도하는 등기를 신청했다. 금방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2호 각하 맞죠? 등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거는요. 이게 몇 톤인지 물은 적은 없지만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9호 각하예요. 첨부 서류 제공 안 하면요. 9호로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유효인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문제냐 그러면 자 여기에 저당권 비담보 채권 분리하면 2호 각하죠. 제가 색깔을 좀 입혀볼게요. 2호 각하잖아요. 근데 등기관이 2호로 각하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 각하를 안 하고 등기를 해줬다면 이 등기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거 아주 또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제가 노란색, 빨간색 강조하고 있죠. 이미 빨간색 적었죠. 무효예요. 무효. 그냥 무효도 아니고
100% 무효예요. 학자들은 예외 없는 100%를 절대적이라 하고 판사들은 당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당연 무효 나와도 같은 말이에요. 100% 무효니까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등기관에 100% 무효잖아요. 직권 말소의 대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등기관도 사람이잖아요. 직권 발동하면서 말소하면 되는데 직권 발동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대요. 등기관이 직권 발동을 안 하고 있대요. 고의나 과실로. 그러면 그 등기가 지워졌으면 1번 등기가 지워졌으면 내가 2번 등기로서 순위 승진할 텐데 그걸 등기관이 직권을 안 지우네요. 그러면 이순위자가 그 빨리 직권 발동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의예요. 이. 이의가 가능하고 네 글자로 하면 이신청입니다. 이신청.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요. 1호하고 1호도 마찬가지예요. 관할 위반도 마찬가지고 2호 딱 두 개만 그렇거든요.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거는 각각 안 되고 등기가 되더라도 100% 무효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고 직권 말소를 안 하고 있다면 직권 발동을 하라고 직권 발동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의 이의가 들어갈 수 있다. 이 틀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효, 절대적 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 첨부 정보 제공하는 거 몇 호라 그랬죠? 9호 각하. 9호로 각하했어야 되는데 끝에 보니까 등기가 실행됐다 그랬죠? 위에 것도 등기돼 있다 그랬고. 자, 그래서 각하했어야 되는데 각하를 안 하고 등기를 했어요. 취급이 다르다는 거를 금방 아시겠죠? 색깔을 바꾸고 있잖아요, 제가. 자, 시험에서 등기 유효, 무효 묻는 거는 두 개밖에 없다고. 빨강색이니 노란색이니 묻고 우리들이 하는 매매 등기 아무 문제 없는 등기는 시험에 낼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흰색은 안 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효 등기는 전부 문제가 있지만 등기는 써도 된다는 법원의 태도를 묻는 거예요. 자, 중간생애 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부터 하셔야 된다고. 노란색 하면 안 되지만 등기는 써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반대로 계시면 돼요. 유효예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금지되지만 등기 써도 돼. 실체관계 있잖아. 써도 돼. 그러면 이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왜 말소를 하는데 유효인데 말소 대상이 아니지. 그런데 여기다 대고 직권 발동할 일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왜 직권 발동 안 하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서로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 얘기하고 있죠. 무효, 유효. 직권 말소, 말소 대상 아니고 이 대상이 되고 이 대상 안 되고 이 틀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4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딱 보자마자 이혼에 등기되더라도 직권 말소고 이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2번은요. 첨부정보 이게 9호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고 직권 말소 대상도 아니고 이의제기 대상도 아니다. 굳이 이 등기를 문제 삼고 싶으면 소송 가야 돼요. 소송. 이 절차로 말소를 구하는 절차는 있을 수가 없음. 자, 이제 문제 다시 볼게요. 유효. 흰색 유효는 안 묻는다 그랬죠. 노란색 유효 묻고 있어요. 노란색 보이죠? 앞으로 빨간색, 노란색으로 심플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냐. 근데 어떻게 푸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빨간색 5개를 외우면 된다. 관할, 사건, 계약, 허가, 멸실. 나머지는 다 노란색. 요거는 이제 2호 빨간색에 관할 사건 할 때 사건의 예거든요, 이게. 2호의 예로 지금 공부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예외 없이 무효. 무슨 색깔? 빨간색인데 그 중에서도 예외 없이 절대적. 학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고 판사들은 당연 무효래요. 이거 뭐밖에 없다고요? 1호하고 2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라 이 말이죠. 저당권 비다 붙이고 이게 2호의 예로 공부하셨죠? 그리고 정답이죠 이게. 문제가 1호나 2호를 골라라. 7번을 잠깐 보세요. 이걸 틀을 잡아두셔야 되는데요. 1호나 2호에 해당하는데 각하되지 않고 등기가 되면 100% 무효고 직권 말소의 대상이고 이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1호, 2호 아닌 사유로 각하되었어야 되는데 등기가 되면 유효니까 빗발엔 유효. 등기 써도 돼. 문제가 있지만 형사처벌 되더라도 등기 써도 돼. 그런데 직권 말소 대상도 아니고 유효니까
또 직권 발동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왜 직권 발동 안 해요라고 이의제기하는 대상도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풀어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이게 1호냐 2호냐, 1호는 관할 위반인 게 뻔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안 돼요. 2호의 예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2호에 해당하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죠. 2호에 해당하니? 2호 아니니?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런데 그 등기가 됐을 때 얘기잖아요. 등기가 됐을 때. 이 등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유효냐 무효냐 이거 묻는다고 이걸. 그 다음에 직권 말소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물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요. 지금 물음표 한 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를 물을 수도 있고 여기를 물을 수도 있고 여기를 물을 수도 있고 여기를 물을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일부러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직권 말소 뭐로 보이세요? 이걸로 보이셔야지. 빨강색. 빨강색 등기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죠. 흰색 들었다가 제가 빨강색 다시 드는 이 정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빨강색, 노란색으로 계속 구별해 드릴 거예요. 빨강색이니 노란색이니 이거 구별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되어버려요. 문제가. 외울 때는 힘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밑에 2번은 첨부정보 구호죠. 등기가 됐대요. 노란색이죠. 유효죠. 말소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2번. 말소 대상, 직권 말소 대상인 거 골라라 그러니까 1번. 7번 볼게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됐대요.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어요. 뭐를 묻는 걸까요?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계속 문제의 포인트를 제가 물음표로 보여드리고 있고 예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1번이 2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청이 대상이 되는 거 맞죠? 정답은 1번이죠. 이 신청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러면 2번 고르겠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초점을 두시고 문제 풀 때 문제부터 정확히 읽는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OX 자꾸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까요? 이제 요거 넘어갔고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지 할 때 결정이 뭐냐 하면요. 예, 등기를 각하하는 거는 이 법원의 성격의 결정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각하될 때 각하 결정서를 쓰고 각하 결정서의 등본을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각하는 성격이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은 뭐냐 하면 등기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등기를 해주는 거 또는 실행해 주는 거 이거는 처분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어디에 하는가? 법원에 할까요? 등기소에 할까요?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아주 독특하니까 출제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날아와요? 위반 고지서가 날아오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해요? 이의제기 하라고. 그죠? 그러면서 기간을 명시해서 언제까지 이의제기 하세요. 안 그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뭐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의신청을 어디에 하라고 돼 있죠. 이의신청 대상기관에 이의신청서를 넣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등기는 아주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의 처분, 등기해 주는 경우든 안 해주는 경우든 내가 등기관의 처분을 결정에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의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이의 신청서를 일단 써야 돼요. 구조만 자꾸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이 서가 종이 서면을 뜻해요. 서면, 종이 뜻하고요. 등기에 관한 이 신청은 반드시 종이 써야 됩니다. 전자신청했어도 종이 써야 됩니다. 컴퓨터로 등기 넣었어도 이 신청은 종이로 해야 돼 있다고요. 방문신청은 당연히 종이고 이거 100%입니다. 100% 종입니다. 100% 종이. 전자신청했을 때는 전자적으로 이의제기한다? 아닙니다. 종이로 해야 돼요. 전자신청에서도 종이로 합니다. 그럼 이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는가를 구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요. 이의신청서는. 그럼 누가 보내냐면 그 내등기 사건을 처리했던 등기관이 먼저 보거든요. 등기관이 보고 어떤 판단을 하냐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의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 이유 없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글자.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유 있다는 게. 누가 지금 불복하고 있죠? 부당하다.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등기관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실수했구만. 불복하는데 이유가 있네. 이 얘기죠. 그럼 뭘 해주면 돼요? 상당한 처분을 해주면 돼요. 이거 안 어렵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등기관이 판단을 했는데 이의신청서를 보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서 받았잖아요. 그걸 이의신청인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이의제도가 없죠. 불복해서 이의신청했더니 이유 없어 하고 돌려보내면 이건 이의제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자, 이제 체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등기소는 어디 소속입니까? 지방법원 소속이라니까요. 고등법원에 없어요. 대법원에도 없어요. 지방법원 소속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관할 등기소의 상급 기관이 관할 지법이에요. 등기관이 판단을 했는데 이유를 못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다고 했을 때 지방법원에다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받았던 이의신청서를 고소란히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를 또 보내줘야 되냐 그러면 등기관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의견을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등기관이 판단했는데 이의신청서 보고 이유 없다고 판단했죠. 그러면 이거를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하고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보내주죠.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이의신청이에요. 이게 이의신청. 자, 그럼 보세요.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넣었어요. 근데 등기관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서 지방법원에 보내주는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이의신청할 때 대상기관에 바로 집어넣지 뭘 어디 거쳐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의신청서를 대상기관인 지방법원에 바로 넣는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원에 바로 넣는 게 안 된다. 왜 안 될까 이게? 이걸 이해하시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외우시면 뒤로 가면 또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집어넣습니다. 뭐 가지고 온 건지 한번 볼까요? 등기 왜 안 해주니? 등기 왜 안 지우니? 이 얘기잖아요. 100% 무효인데 왜 안 지우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등기 왜 안 해줘요? 등기 왜 안 지워요? 이거 가지고 법원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건, 등기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법원이 행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예요? 재판을 해야죠, 재판.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재판을 수행하거든요, 판사가. 그런데 이게 많아졌어. 등기 왜 안 해줘요? 등기 왜 안 지워요?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재판을 못해, 재판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절차적으로. 법원은 재판 기능에 저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이 정도는 등기소에서 한번 걸러내고 와. 등기관 너희들이 판단을 해서 문제를 찾았으면 상당한 조치 취하면 되고 이의신청 안 해도 돼. 법원의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다시 봐도 이유를 못 찾았을 때 그때만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걸러내고 보내라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먼저 넣어야 돼요. 하지만 이의신청은 법원에 된다는 거. 지방법원. 고등법원 아니고요. 대법원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판단한다 그랬어 아까? 판사가 판단하는데 똑같아요. 이유 있다, 이유 없다인데 이유 있다 판단하면 등기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의 판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죠. 불복하는 게 이유 있다. 등기관 네가 실수한 거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각하 결정이 잘못됐으면 등기 실행해줘 명령을 내리거든요. 등기를 안 지우는 게 문제가 되면 그 말소 등기해라고 또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게 명령 등기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안 적어요. 그런데 등기관이 또 이유 없다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판사가 또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등기관도 이유를 못 찾았고 판사도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럼 이 신청이 한 번 더 불복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방법원 갔죠.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법원에 또 판사가 얘기해요. 이유 있다, 이유 없다. 그 이유 있다 그러면요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런데 이 고등법원의 판사도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있어요. 재항고가 있어요. 어디에? 대법원에. 근데 제가 안 적는 이유가 뭘까요? 안 나와요. 항고 재항고는 민사집행법에서 나오지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자, 여기서요. 요거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마지막 시간에 충분히 뭐 하지 않을까. 뒤에 가면 지적이 나오는데 지적은 뭐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국어로 푸시다가 틀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신청은 등기관의 판단이 이유 있다일 때 됩니까? 없다일 때 됩니까? 적어놨네요. 지금 이 신청은 이유 없다일 때잖아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본문자 시험에 나왔고 중개시험에 뺏겨냈어요. 등기관이 이유 있다의 판단일 때 이 신청이 된다. OX. X인 거 아시겠죠? 구조를 보니까 X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국어로 풀면 이렇게 돼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 신청하는 거잖아. 구조를 전혀 못 보니까 국어로 풀어버린다고요. 상식으로. 이유 있으니까 이 신청되지. 이유가 없으면 이유가 들어가나. 국어로 절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 다시. 이 신청이 들어가는 구조. 노란색. 이유 없다일 때 이 신청되고요. 여기 이제 논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이는 등기관의 처분 결정 당시에 부당해야 되는데 그때 없었던 그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 이 신청할 수 없다. 구두로 할 수가 없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리고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특징. 그리고 이유 없다일 때 이 신청이 되는데 등기법 104조에 보면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등기법 104조에 보면요. 제가 줄여서 적는 법은 이 시간이 민법 시간이면 민법이 될 거고 지금 등기 시간이니까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104조에 보면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네모다. 네모가 뭘까요? 있답니까? 없답니까? 자, 이게 없다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를 아시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의미를 모르시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몇 달 지나면 있단지 없단지가 헷갈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잠깐만 이해해 볼게요. 집행은 경매라고 예를 들면 제일 쉬워져 버려요. 등기에 관한 이의제기가 경매를 스탑 시키는 힘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는 갑인데요. 은행에 대출을 받고 건저당 설정했어요. 건저당을 설정했어요. A은행. 그런데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바람에 계속 독촉받다가 결국에는 은행이 담보를 실행하잖아요. 담보 실행이 뭐예요? 경매. 담보권 실행이 위한 경매, 임의경매. 경매 넘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원이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이 갑이 이렇게 이의제기합니다. 지금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등기인데 이 저당권 등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의제기합니다. 라고 했을 때 경매를 멈추는 힘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넘어갈 일이 없겠죠. 내 부동산 경매 넘기려고 그러면요. 저당권 등기에 이의 있습니다. 경매가 딱 멈춰져 버려요. 그럼 내가 시간 벌었죠. 그러면 어음이 돌아. 누가 경매 넘어가겠어요, 그거를. 다시.
등기에 관한 이의로 경매를 멈추는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있다 그러면요, 전부 악용됩니다. 저당권에 문제가 없어도 이의 제기하고 봅니다. 경매를 막아야 되니까 시간 벌어야 되죠. 어느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의 제기로 경매를 멈추는 힘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둔 겁니다. 이 남용하지 말라고, 이의 제도를 남용하지 말라고, 이의 제기, 등기에 관한 이의 제기 한다고 경매를 멈추는 힘이 없다. 근데 여기서 이왕 보셨기 때문에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조문에서 이게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사 시험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법무사 시험에. 이의는 집행 부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무사 시험에서 왜 이렇게 조문을 비꼬아서 냈을까요? 이해를 못하고 외우는 분들은 없다라는 표현에 주목하겠죠. 근데 있다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 하면서 없다를 봤는데 있다가 나왔네. 내가 공부한 게 나왔네 하면서 여기 X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부자를 적어놔, 여기에 부자를 적어놔. 힘이 없다는 뜻으로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의 차이가 있지 똑같은 의미죠. 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말이나 부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국어부터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출제적 국어 문제로 낸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의미를 모르고 외우시는 분들 틀리라고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깊이 있게 이해하자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한 5분 정도만 쉬고 마지막 시간에 남은 거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서둘러서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